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면 늘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커 보이던 나무가 쓰러져 있고 눈에 띄지 않던 나무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강한 것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강한 것을 고르지 않습니다. 오래 남는 것을 고릅니다. 오늘은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를 보며 왜 어떤 삶은 무너지지 않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숲에 서면 우리는 위를 봅니다. 높이와 가지와 잎의 넓이를 봅니다. 하지만 나무는 위로 서 있는 존재라기보다 아래로 서 있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넓습니다. 어떤 나무는 뿌리가 20m 이상 내려갑니다. 땅 위의 키보다 더 깊게. 그 뿌리들은 혼자 뻗어가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는 닿아 있고 얽혀 있고 이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들이 뿌리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늙은 나무가 어린 나무에게 영양분을 전달하기도 하고 한쪽이 병들면 다른 나무들이 화학 신호를 받아 스스로 면역 체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진 나무도 아래에서는 하나의 구조처럼 연결됩니다. 바람이 불면 한 나무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숲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을 봅니다. 겉으로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늘 위태로워 보이던 사람이 오히려 오래 견디기도 합니다. 차이는 보통 눈에 보이던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말하지 않던 것들, 쌓여있던 시간들, 끊어지지 않던 관계들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혼자 잃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이룬 것이 적지만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첫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잃고 두 번째 사람은 천천히 회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높이만 키웠고 하나는 깊이도 함께 키웠기 때문입니다. 숲에는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빛을 먼저 차지하고 금방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는 1년에 3m씩 자랍니다. 멀리서 보면 가장 잘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것은 대개 느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소나무는 1년에 30cm도 자라지 않습니다. 참나무는 더 느립니다. 계절이 여러 번 지나가야 조금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는 시간 동안 안쪽에서는 계속 달라집니다. 나이테를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빨리 자란 나무는 나이테 간격이 넓습니다. 느리게 자란 나무는 나이테가 촘촘합니다. 밀도가 다릅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바람이 불 때 빨리 자란 나무는 쉽게 부러지고 느리게 자란 나무는 휘어집니다. 나이테는 성장의 흔적이라기보다 견딘 시간의 밀도에 가깝습니다. 빨리 변한 것은 크게 보이고 오래 견딘 것은 단단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성장한 것은 분명 눈에 띕니다. 1년 만에 몸무게를 20kg 뺐다든지 3개월 만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든지 금방 좋은 결과를 냈다든지. 하지만 그런 변화가 항상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뺀 몸무게는 다시 돌아오고 빠르게 시작한 일은 쉽게 무너지고 금방 얻은 성과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면 천천히 달라진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걸었던 사람은 언젠가부터 체력이 달라져 있고 꾸준히 무언가를 읽었던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 있고 오래 반복한 대화는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숲이 항상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눈이 쌓이고 마른 날이 이어지고 불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2019년
호주에서는 산불이 7개월 동안 타올랐습니다. 1800만 헥타르가 불탔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봄 그 숲은 다시 초록색이었습니다. 나무는 그 불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흔들렸습니다. 밀어내지 않고 막아내지 않고 힘을 흘려보냈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무는 불에 타도 속은 살아있습니다. 겉껍질만 타들어가고 안쪽은 다시 자랄 준비를 합니다. 어떤 나무는 불 때문에 오히려 씨앗을 퍼뜨립니다. 열기가 씨앗을 터뜨리고 재가 쌓인 땅에서 다시 싹이 납니다.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버티려고 합니다. 이겨내야 해. 견뎌내야 해.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버티다가 결국 부러집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많이 흔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막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숲을 걷다 보면 속이 빈 나무를 보게 됩니다. 둥치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데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둥치 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분과 영양분은 가장 바깥쪽 층을 통해서만 이동합니다. 그것을 형성층이라고 부릅니다. 중심부는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나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할 뿐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이 썩어도 바깥쪽만 살아있으면 나무는 계속 자랍니다. 오히려 속이 빈 덕분에 더 유연해지기도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속이 꽉 찬 나무는 부러지지만 속이 빈 나무는 휘어지며 견딥니다. 완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어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채워야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남겨둔 공간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흘려보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관계를 지키려다가 정작 깊은 관계는 만들지 못합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오래 견딘 삶을 보면 특별한 순간이 있기보다 돌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반복되는 하루, 익숙한 작은 행동, 그것들이 다시 서게 합니다. 회복력은 견디는 힘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다가 무서운 일을 겪으면 엄마에게 돌아와서 안깁니다.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힘들면 집에 돌아와 쉽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오래된 친구를 만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익숙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일을 겪고도 남고 어떤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무너집니다. 견딘 양이 아니라 이어진 깊이의 차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반응은 느려지고 선택은 줄어들고 판단은 오래 걸립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결정했습니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빨리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천천히 생각합니다. 천천히 바뀝니다. 그게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빨리 아는 대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싸움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떤 기회는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위로 자라던 시기가 지나고 아래로 이어지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숲을 보면 오래된 나무는 버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억지로 버티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버틸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서 있습니다. 폭풍이 오지 않아서 남은 것도 아니고 더 강해서 남은 것도 아닙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설 수 있는 구조로 서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는 200년 된 너도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3번 쓰러졌습니다. 태풍에 1번, 폭설에 1번, 산사태에 1번. 하지만 3번 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뿌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서 여전히 이어져 있었고 옆 나무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흙과 물과 햇빛이 닿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몸통에서 다시 가지가 자라나고 그 가지는 결국 새로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래 남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버티는 힘보다 돌아갈 자리가 먼저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오래 반복해온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나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삶은 강한 사람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남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빙하를 보며 느림이 때로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